눈먼 검객이 된 몰락한 세도가의 장자와 그를 지키는 그림자 노비. 조선 숙종 43년 한양을 뒤흔든 참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3대에 걸쳐 영의정을 배출한 명문가 청송심씨 가문이 하루아침에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영모라는 제목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영모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그 비극의 중심에 있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눈먼 검객이 된 몰락한 세도가의 장자 심의연, 그리고 그를 끝까지 지킨 그림자 노비 무명.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충성과 복수, 그리고 숨겨진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숙종 43년 3월 15일 밤 청송심씨 가문의 본가에 군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영모를 도모했다는 제목이었습니다. 이날 밤 심씨 가문의 8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가문의 장자였던 심의연, 그는 당시 26의 나이로 과거 급제 후 성균관 전적을 맡고 있었습니다. 총명하고 의협심이 강했던 그는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죠.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날 밤 심의연은 서재에서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죠. 으악! 도련님, 도망치십시오. 심의연이 황급히 문을 열었을 때 이미 마당은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영의정 심광수가 칼을 맞고 쓰러져 있었고 어머니와 동생들이 군사들에게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심의연이 달려가려는 순간 누군가 그를 뒤에서 낚아챘습니다. 도련님, 안 됩니다. 그의 산업이 무명이었습니다. 무명은 어릴 때부터 심의연의 곁을 지킨 그림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놓아라. 아버님을 구해야 한다. 지금은 안 됩니다. 도련님까지 죽으면 누가 억울함을 풀겠습니까? 무명은 심의연을 끌고 뒷담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추격하는 군사들이 있었죠. 적이다. 심의연이 도망친다. 화살이 빗발쳤습니다. 무명은 심의연을 감싸며 도망쳤습니다. 그의 등과 어깨에 화살이 박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명아, 괜찮습니다, 도련님. 하지만 그들은 한양 성문 근처의 골목에서 결국 포위당했습니다. 앞에는 10여 명의 군사들, 뒤에는 막다른 담장.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군사들의 우두머리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심의연, 순순히 잡혀라. 그러면 고통 없이 보내주마. 심의연은 칼을 뽑았습니다. 무명 역시 상처투성이 몸으로 검을 들었습니다. 도련님, 제가 길을 엽니다. 도련님은 뒤로. 그때였습니다. 군사 우두머리가 손짓을 했고 숨어있던 궁수가 화살을 쏘았습니다. 쉭! 심의연의 눈을 정확히 겨냥한 화살이었습니다. 무명이 소리쳤습니다. 도련님, 하지만 늦었습니다. 화살이 심의연의 오른쪽 눈을 관통했습니다. 으악! 심의연이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군사 우두머리가 다시 손짓을 했고 두 번째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이번엔 왼쪽 눈이었습니다. 쉭! 크악! 심의연은 두 눈을 모두 잃었습니다. 도련님, 도련님. 무명이 심의연을 끌어안았습니다. 군사 우두머리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영모의 자식에게 어울리는 최후로군. 두 눈을 잃고 개처럼 죽어라. 군사들이 칼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때 무명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땅에 던졌습니다. 쾅! 폭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비격진천례였습니다. 무명은 그 틈을 타 심의연을 업고 담장을 넘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로 그는 도련님을 지켜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도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눈을 잃은 심의연과 그를 지키는 무명. 그들은 한양을 벗어나 전국을 떠돌았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처음 몇 달은 심의연이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차라리 그날 죽었어야 했다. 이렇게 눈먼 몸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무명은 묵묵히 그를 보살폈습니다. 깊은 산속 폐사에 숨어 지내던 어느 날 무명이 말했습니다. 도련님, 무명아, 검을 다시 잡으십시오. 검?
눈도 보이지 않는 내가 어찌 검을 잡는단 말이냐. 무명이 심의연의 손에 검을 쥐어 주었습니다.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마음으로 보십시오. 귀로 들으십시오. 살기를 느끼십시오. 무명아, 너는 제가 도련님의 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도련님도 강해지셔야 합니다. 아버님의 원수를 갚으려면. 그날부터 심의연의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명은 낮에는 먹을 것을 구하러 다니고 밤에는 심의연을 훈련시켰습니다. 처음엔 나무 하나 제대로 베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고 6달이 지나자 심의연의 검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지만 바람의 흐름을 읽었습니다. 적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살기를 감지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무렵 심의연은 눈먼 검객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눈이 보일 때보다 더 강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조금씩 진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무명은 각지를 돌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주막에서, 장터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억했습니다. 어느 날 밤 무명이 돌아와 말했습니다. 도련님, 알아냈습니다. 무엇을? 심씨 가문을 모함한 자가 누군지. 심의연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누구냐? 우의정 윤상덕입니다. 윤상덕. 심의연의 아버지와 함께 조정을 이끌던 신하였습니다. 윤상덕이라니. 아버님과 그렇게 친하셨는데 바로 그렇기에 배신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윤상덕은 심씨 가문이 몰락한 후 심씨 가문의 재산과 토지를 모두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 개 같은 놈. 무명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영모의 증거라는 것이 모두 조작되었다고 합니다. 윤상덕이 심어놓은 위조 문서와 거짓 증언이었습니다. 심의연이 이를 갈았습니다. 내가 반드시 저놈의 목을 베겠다. 하지만 복수는 쉽지 않았습니다. 윤상덕은 이제 영의정의 자리에 올라 철통 같은 경비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심의연은 영모의 자식으로 지목된 역적이었습니다. 들키면 즉시 사형이었죠. 2년째 되던 해 두 사람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무명이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도련님, 2달 후 윤상덕이 온양 온천으로 요양을 간다고 합니다. 온양 온천? 네. 윤상덕이 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가 기회일 것 같습니다. 심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때를 노리자. 그날부터 두 사람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무명은 온양 일대의 지형을 외우고 윤상덕의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심의연은 검수를 더욱 갈고 닦았습니다. 숙종 46년 8월 15일 추석날 윤상덕이 온양 온천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심의연과 무명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년간 준비한 복수의 날이었습니다. 8월 18일 밤 윤상덕이 묵고 있는 온양의 별장. 심의연과 무명이 담장 밖에 숨어 있었습니다. 도련님, 경비가 교대하는 시간이 곧 옵니다. 그때 제가 선두에 서겠습니다. 아니다, 무명아. 나도 싸울 수 있다. 도련님, 눈이 보이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심의연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더 잘 보인다.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마음으로 보는 것이 더 선명하다. 무명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도련님의 눈이 되어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담장을 넘었습니다. 달빛 아래 두 개의 그림자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누구냐? 순찰 중이던 경비가 외쳤습니다. 심의연의 검이 번쩍였습니다. 쉭! 경비는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완벽합니다, 도련님. 무명아, 방향을 알려다오. 정면 10걸음, 좌측에서 2, 우측에서 3이 옵니다. 심의연이 고개를 끄덕이고 검을 들었습니다. 촤악! 그의 검이 바람을 갈랐습니다.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적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무명의 안내와 심의연의 검술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으악! 크! 경비들이 하나둘 쓰러졌습니다. 두 사람은 마침내 윤상덕의 침실에 도착했습니다. 3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촛불 아래 윤상덕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오랜만이구나, 이연아. 윤상덕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심희연이 검을 들었습니다. 윤상덕, 오늘 내 목을 베러 왔다.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살아있다는 소문을 듣고 언젠가는 올 줄 알았지. 왜 그랬느냐? 아버님과 그렇게 친하셨으면서 왜 우리 가문을 멸문시켰느냐? 윤상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친구도 가족도 없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가 너무 강했다. 그를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제거당할 판이었지. 그래서 역모를 조작했단 말이냐. 83명을, 무고한 사람들을. 후회는 없다. 이것이 조정이고 이것이 권력이다. 심의연의 검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오늘 내 목을 베고 아버님께 제사를 지내겠다. 심의연이 검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그때 쾅! 갑자기 사방의 문이 열리며 수십 명의 무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뭐야? 무명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윤상덕이 비웃었습니다. 너희가 올 줄 알고 준비했지. 내가 그리 호락호락한 줄 알았느냐? 이 개자식? 심의연이 윤상덕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사들이 앞을 막았습니다. 창검이 난무했습니다. 심의연과 무명은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하지만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무명의 옆구리에 칼이 박혔습니다. 무명아. 심의연도 어깨에 칼을 맞았습니다. 그들은 점점 포위당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윤상덕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무사들이 멈췄습니다. 윤상덕이 심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연아. 마지막으로 하나만 알려주마. 뭐? 윤상덕이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내 아버지. 심광수. 그는 정말로 역모를 계획하고 있었다. 뭐라고? 나는 그저 그 증거를 조금 더 확실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내 아버지는 왕을 패하고 새로운 왕을 옹립하려 했지. 그게 사실이다. 심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거짓말. 하하. 내 아버지의 서재 깊숙한 곳에 숨겨둔 문서들을 보지 못했느냐? 아, 그때 너는 도망치느라 바빴지. 심의연이 비틀거렸습니다. 아니야. 아버님이 그럴 리가. 믿든 말든 내 마음이다. 하지만 이것이 진실이지. 내 아버지도 나도 결국 권력을 탐한 똑같은 인간이었다는 것. 윤상덕이 손을 휘둘렀습니다. 이제 끝내라. 무사들이 검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무명이 심의연 앞으로 나섰습니다. 도련님, 잠깐만요. 무명아, 비켜라. 함께 싸우자. 아닙니다, 도련님. 무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무명아? 지금이 무슨? 무명이 검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련님, 용서하십시오. 뭐? 저는 도련님의 충직한 노비가 아니었습니다. 심의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명이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윤상덕 대감의 첩자였습니다. 뭐라고? 심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명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15년 전 제가 도련님 곁에 배치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윤 대감의 명령이었습니다. 심씨 가문을 감시하라는. 무명아. 농담이지? 죄송합니다. 도련님. 저는 윤 대감의 밀정으로 도련님 곁에 있었습니다. 심씨 가문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했습니다. 심의연이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그럼 그날 밤도, 내 멸문지화가 있던 그날 밤도 저는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윤 대감이 군사를 보낼 것을. 그래서 도련님을 살려 도망쳤습니다. 왜 나를 살렸느냐? 무명이 흐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윤 대감의 명령이었습니다. 도련님을 살려두면 언젠가 윤 대감을 찾아올 것이고 그때 확실히 제거하라는, 미끼로 쓰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미끼. 하지만
무명이 심의연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로 도련님을 모시고 싶었습니다. 15년간 도련님 곁에 있으면서 저는 도련님을 진심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만해. 도련님을 살리고 함께 도망치고 검을 가르치고 그 모든 것이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배신자였지만 도련님을 진짜 주인님으로 섬기고 싶었습니다. 심의연의 두 눈에서 피눈물이 흘렀습니다. 너마저 나를 배신했단 말이냐. 윤상덕이 박수를 쳤습니다. 훌륭하다, 무명. 내 연기는 역시 완벽했어. 15년간 심씨 집안에서 3년간 도피 생활에서 완벽한 연기였지. 무명이 윤상덕을 노려보았습니다. 저는 연기한 것이 아닙니다. 뭐? 저는 진심으로 도련님을 섬겼습니다. 윤대감, 저는 더 이상 대감의 개가 아닙니다. 무명이 일어나 심의연 앞에 섰습니다. 도련님, 제가 배신자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 마지막은 진짜 도련님의 노비로 죽고 싶습니다. 무명이 땅에 떨어진 검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윤상덕의 무사들을 향해 검을 겨눴습니다. 도련님, 도망치십시오. 제가 길을 열겠습니다. 무명아, 이것이 제 속죄입니다. 무명이 소리쳤습니다. 도련님, 지금입니다. 무명이 무사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만신창이 몸이었지만 그는 미친 듯이 검을 휘둘렀습니다. 으아! 3명, 5명, 7명. 무명의 몸에 수십 개의 칼이 박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도련님, 가십시오. 마침내 무명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피가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도련님, 용서 못 받을 줄 압니다. 하지만 무명이 쓰러졌습니다. 살아 남으십시오. 심의연이 비틀거리며 무명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명아. 심의연이 무명을 끌어안았습니다. 이 멍청한 놈아. 왜 이제 와서? 무명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말했습니다. 도련님, 저는 처음엔 거짓이었지만 끝은 진심이었습니다. 도련님, 무명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무명아. 심의연이 울부짖었습니다. 윤상덕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동적이군. 하지만 이제 끝이다. 심의연, 내 차례다. 무사들이 심의연을 둘러쌌습니다. 심의연이 무명의 시신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두 눈에서 피눈물이 흘렀습니다. 윤상덕, 끝까지 저항하려느냐? 어차피 눈도 안 보이는 주제에. 심의연이 검을 들었습니다. 내가 눈이 안 보인다고? 그래. 내 두 눈은 이미. 아니다. 심의연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나는 이제 진짜로 보인다. 심의연이 검을 휘둘렀습니다. 순간 그의 검에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씩씩씩씩. 무사들이 쓰러졌습니다. 윤상덕이 경악했습니다. 이게 무슨. 심의연이 정확히 윤상덕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마치 눈이 보이는 것처럼. 아니, 눈이 보이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내 눈은 보이지 않지만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본다. 도망쳐. 윤상덕이 도망치려 했지만 찰칵. 심의연의 검이 윤상덕의 목에 닿아 있었습니다. 너무 늦었다. 쉭. 윤상덕의 목이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윤상덕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심의연은 사라졌습니다. 그 후 조정에서는 심씨 가문의 영모가 조작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심씨 가문의 명예가 회복되었고 심의연에 대한 수배도 풀렸습니다. 하지만 심의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3년 후 깊은 산속의 작은 무덤 앞, 눈먼 사내가 무덤 앞에 술잔을 올렸습니다. 무명아. 심의연이었습니다. 내가 배신자였다는 것 이미 알고 있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마지막에 진심이었다는 것도 나는 알고 있었다. 심의연이 무덤을 어루만졌습니다. 15년간
아니 18년간 고생 많았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생에는 노비가 아닌 진짜 형제로 만나자. 심의연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무명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충의지사 무명지묘. 충성과 의리를 지킨 사람, 이름 없는 자의 무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여생동사. 살아서도 같이 죽어서도 같이. 이것이 눈먼 검객 심의연과 그의 그림자 노비 무명의 이야기입니다.